양주 로컬푸드 매장 2곳이 폐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 매장들을 운영했던 법인이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시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 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의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라가디아 도시개발이 사업 승인 신청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라가디아에는 1,422세대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종합 스포츠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아파트값 변동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동두천시의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TX 연장에 대한 기대감과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외지인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이 시의 상징적인 장소가 아닌 외진 곳에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관련 소식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했던 농업법인 2곳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기에 매장을 폐점시키고 잠적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인 대표자들이 부부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 현직 시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이지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양주시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홍성표 의원. 홍 의원은 양주시의 로컬푸드과를 만들어야 한다. 로컬푸드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아주 시급한 사안이다. 로컬푸드 추진을 믿고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집행부를 상대로 로컬푸드 지원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급기야 지난 2015년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양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탄력을 받았고 양주의 한 농업회사 법인이 1호점 매장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법인은 양주시로부터 3억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누굴까? 제보자는 법인의 감사인 김모 씨가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말합니다. 감사로 계신 김 원래 대표 역할을 다 맡아서 했었고 이제 직원으로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도 사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김 씨, 이 사람 총 내가 관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모 씨는 매장 폐점 이후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1호점 법인뿐만 아니라 2호점 법인에도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호점 법인 대표자의 이름을 올린 진모 씨, 김 씨의 아내입니다. 진 씨 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했는데 로컬푸드 매장 운영단체로 선정되기 닷새 전에야 설립됐습니다. 이 법인은 양주시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 씨 부부가 양주시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김 씨와 홍성표 의원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괜찮아, 형 있잖아, 저 의원님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친분관계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정치적인 수단이 될 뿐이지. 야, 우리가 로컬 하면서 지금 얻은 혜택이 얼만데. 그래서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취재 결과 로컬푸드 매장 2호점 개설 당시 홍 의원 문중 소유 토지에 임대 계약이 체결돼 문중이 매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로컬푸드 지원 조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였을까? 홍 의원은 김 씨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혜를 주고받은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에 특혜를 줬다거나 그 친구가 뭐 나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친분이에요. 후배니까 만나서 밥도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김 씨의 아내가 2호점 법인 대표를 맡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엔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대략 얘기로만 들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길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뭐 따로 우리가 출자한 데는 1호점이었었고 2호점에 뭐 출자하는 건 좀 뭐. 홍 의원은 또 문중이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본인과 관련이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로컬푸드 관련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미군 공여구역 캠프 라과디아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최근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개발 이익금으로 캠프 라과디아 내 국방부 소유 토지에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사업이 착수되면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는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포함해 공공청사와 종합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미군 반환 공여진 캠프 스탠리에 물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의정부에서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 공청회를 열고 캠프 스탠리에 7,800억 원을 들여 물류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유의 숲 등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캠프 스탠리 북측 기지에는 도심 공항터미널과 종합버스터미널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올해 본 예산에 4억 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확보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GS리테일과 KTB 투자증권 등과 함께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이커머스 물류단지는 공여진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두 곳에 조성될 예정이며 기지 반환 시기에 따라 조성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두천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동두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2.3을 기록해 지난해 말 94.9보다 7.75%가 올랐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했다는 건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두천의 올해 아파트값 변동률은 수도권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지난 2월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동두천이 수도권에 몇 안 되는 비규제 지역인데다가 최근 GTX 연장 기대감으로 인해 외지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우리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결론을 내놓으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보상도 위로도 진실도 해결이 안 된 이 문제에서 포천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외진 곳에 설치도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포천시의회 강준모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 강진모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 포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건데 왜 많은 시민들의 곁이 아닌 외진 장소에 그 자리를 잡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우리 시의 민간이 주도하는 포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분들이 관내 상징적인 곳에 소녀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누차 요청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면 시의 승낙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미온전 태도를 보이고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니 이분들은 결국 2020년 8월 14일 포천 나눔의 집 마당에 소녀상을 임시 설치하여 지금까지 쭉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평화의 소녀상이 임시 설치된 나눔의 집에서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공공지역에서 관리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포천시에다가 이전과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윤국 시장의 입장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우리 시는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시가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쉬운 게 이 소녀상은 정치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일제히 만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득된 소녀상을 오히려 시가 발벗고 나서서 좋은 곳, 상징적인 곳에 세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특히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시의회를 통해 공론화하기도 했는데 관내 상징적인 공간에 이전 설치돼야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 갖고 계십니까? 네, 소녀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손해상을 어떤 정치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상은 말 그대로 일제의 국권 침탈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순수한 우리 민족의 의지가 반영된 상징물입니다. 그런 만큼 이 손해상은 반드시 우리 시의 상징적인 곳에 이전 설치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저 역시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손해상 이전 설치를 위해 힘쓰는 여러 시민들과 공조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화의 소녀상 그 숭고한 의미가 더욱 확대되고 많은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천시의회 강준모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51회 임시회에서 경제, 교육, 건설, 안전, 복지 등 상임위원회별 의사 일정을 갖고 다양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의사 일정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집행부의 현안 보고, 현장 방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 영향평가 조례안,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 조례안, 일산대교 무료 통행 촉구 건의안 등 도민을 위한 민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과 건의안 등은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한 기업 육성, 또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추경 예산도 함께 심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양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 내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덕정 도시재생 지구 관련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양주시가 덕정동 116-5번지 일대 565필지 11만 5,964제곱미터에 대해 온라인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련 사업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3월 측량 수행자를 선정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토지 현황 조사,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시행할 계획으로 오는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해 토지 이용 현황과 필지 경계를 확인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방침입니다. 양주시는 이번 측량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정 및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골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관광 테마골목 육성사업 공모에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내 역사와 문화체험 맛집 등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보유한 골목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에서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은 먹거리 체험과 연계한 테마 특화거리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부대찌개 골목에 부대찌개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VR을 설치하고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투어 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무도 널 깨우지 못할 거야. 잘 자, 잘 자, 잘 자. 이재 아나운서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자나요? 7시간, 8시간은 자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충분한 수면이 미용에도 좋지만 치매 위험도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유럽 연구팀이 영국인 8,000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50대와 60대의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7시간 이상 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나 보네요. 적당한 운동, 충분한 꿀잠으로 치매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들 때까지 아무도 널 깨우지 못할 거야.